자, 오늘은 테슬라 에너지 사업부에서 들려온 정말 굵직한 호재들이 들려왔습니다. 자, 단순히 계약했다 수준이 아니라요. 테슬라가 에너지 시장을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 숫자로 증명된 소식들입니다. 자, 그리고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야기. 일론 머스크의 생태계가 단순히 기업을 넘어 국가 안보와 경제의 핵심 축이 되었다는 걸 증명하는 끝판왕급 뉴스들도 정리해 드릴게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제가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준비했으니 응원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영국 스코틀랜드로 한번 가볼게요. 매트릭스 리뉴어블스라는 회사가 테슬라와 손을 잡고 스코틀랜드 에클스 지역의 초대형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즉 BESS를 구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요. 출력이 500메가와트에 저장 용량이 무려 1기가와트시입니다. 1기가와트시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우리가 타는 전기차 모델 Y 롱레인지를 약 1만 3천 대 이상 동시에 꽉 채워 충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 정도면 전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초대형 프로젝트고요. 국가 전력망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죠. 그런데 이번 계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계약의 형태와 또 금액인데요. 이번 계약은 테슬라가 단순히 배터리인 메가팩만 납품하는 게 아니에요. EPC 계약이라고 해서 설계부터 자재 조달, 그리고 시공까지 테슬라가 프로젝트의 A부터 Z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턴키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왜 중요하냐면요. 단순히 물건만 팔 때보다 매출 규모가 훨씬 커지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번 그 수주 금액이 약 2억 7,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3,800억 원에 달합니다. 테슬라 에너지 사업부가 이제는 단순한 제조업을 넘어서 거대 인프라를 직접 건설하는 능력까지 갖췄다는 걸 증명한 셈이죠. 자, 여기에 더해서 테슬라 에너지 부사장인 마이크 스나이더가 직접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테슬라가 그동안 영국 시장에서 쌓아온 확실한 실적과 신뢰가 있었기에 이번 파트너십이 가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은 섬나라라서 풍력 발전 의존도가 높은데 날씨에 따라 들쑥날쑥한 전기를 저장해둘 이런 대형 배터리가 필수적이거든요. 테슬라가 이 중요한 영국 전력망 시장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표준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영국 소식이 현재 매출을 보여준다면 호주에서 들려온 소식은 테슬라의 미래 기술 혁신을 보여줍니다. 호주의 네오엔이라는 회사가 약 3천억 원 규모의 배터리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요. 여기에 전 세계 최초로 테슬라의 신기술인 메가블록이 도입됩니다. 메가블록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그 조립 레고 같은 거예요. 기존에는 배터리 따로, 변압기 따로 가져가서 현장에서 복잡하게 연결해야 했는데요. 메가블록은 공장에서 아예 메가팩 4개와 변압기, 그리고 스위치를 하나의 거대한 블록으로 묶어서 내보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장에서는 그냥 가져다가 플러그만 꽂으면 되는 수준으로 설치가 간편해집니다. 테슬라 말로는 설치 속도가 23%나 빨라지고 건설 비용은 무려 40%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경쟁사들이 배터리 가격만 낮추려고 애쓰고 있을 때 테슬라는 설치와 시공 비용까지 확 낮춰버리는 그런 넘사벽 경쟁력을 확보한 거죠. 이 메가블록에 들어가는 핵심 제품이 바로 메가팩3인데요. 화재 위험이 적고 또 수명이 긴 LFP 배터리를 사용했고요. 냉각 시스템 부품 수를 대폭 줄여서 고장날 확률도 확 낮췄습니다. 이 제품들은 2026년부터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테슬라의 새로운 전용 공장 메가팩토리에서 쏟아져 나올 예정이에요. 결론적으로 이번 영국과 호주의 소식은 우리 같은 장기 투자자들에게 아주 명확한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에너지 사업은 이제 자동차 부문보다 더 높은 마진율을 보여주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3,800억 원짜리 계약을 척척 따낼 만큼 덩치가 커졌습니다. 테슬라가 전기차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거대한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뉴스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대박 소식인데요. 미 국방부, 그러니까 지금은 더 공격적인 의미로 전쟁부라고 불리는 미군 수뇌부가 일론 머스크의 XAI와 공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XAI의 인공지능 모델인 그록이 미군의 공식 AI 플랫폼인 GenAI.mil에 탑재된다는 겁니다. 규모부터가 압도적인데요. 내년도 아니고 당장 2026년 초부터 군인과 민간 직원 합쳐서 무려 300만 명이 이 시스템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보안 등급인데요. IL5라는 아주 높은 보안 등급을 받았고요. 이건 단순히 인터넷 검색이나 뭐 하라는 그런 게 아니라요. 작전 계획이나 병력 배치 같은 민감한 군사 정보를 AI에게 맡길 정도로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사실 미 국방부는 이번 달 초에 이미 구글의 그 제미나이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었죠. 그런데 왜 굳이 XAI와 또 계약을 맺고 그록을 추가로 들여온 걸까요? 그건 바로 구글조차 따라올 수 없는 XAI만의 독보적인 실시간 무기 때문이에요. 구글 제미나이가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행정 업무를 돕는 똑똑한 비서라면 XAI의 그록은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순간 쏟아지는 그 X, 트위터죠. 트위터의 실시간 데이터를 즉시 읽어내는 눈을 가졌습니다. 다른 AI들은 과거의 데이터로 학습을 하지만요. 그록은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X, 트위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봅니다. 전쟁터에서 적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현장 상황이 어떤지를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유일한 AI라는 거죠. 미군은 이걸 두고 결정적인 정보 우위를 점하게 됐다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게 참 옛날에 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다고 했을 때 그때만 생각해봐도 정말 이런 미래를 생각이나 해봤을까요? 이제는 군사에서도 이 X 트위터가 이런 또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정말 어디 미래까지 보고 있는지 참 대단하네요. 심지어 이 AI는 사무실 책상 위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요. 전술적 최전선이라고 하죠. 통신도 열악하고 긴박한 야전 현장에서 군인들이 직접 사용하게 됩니다. 게다가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까지 제한하는 에이전트형 AI로 진화해서 전투원을 돕게 됩니다. 결국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샀던 게 단순한 SNS 인수가 아니라 미군의 눈과 귀가 되는 국가 안보 프로젝트였다는 그런 큰 그림이 이제야 완성되는 셈이겠죠. 투자자로서 보면요. 매년 300만 명이 쓰는 이용료가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XAI의 매출은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고요. 이 고도화된 지능은 결국 테슬라 로봇, 옵티머스의 두뇌로 이어지게 되겠죠. 자,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나라를 지킨다면요. 하드웨어 쪽인 스페이스X는 아예 하나의 거대한 경제 도시를 만들었어요. 스페이스X가 텍사스 남부 스타베이스 지역에 미치는 경제 효과가 발표됐는데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2026년까지 무려 18조 원 규모의 경제 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도 현재 4,000명에서 8,000명으로 두 배나 늘린다고 합니다. 주변 지역까지 합치면 2만 4천 명의 밥줄을 책임지는 셈인 거죠. 이건 주식 투자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기업이 지역 경제에 18조 원을 쏟아붓고 수만 명을 고용하면요. 그 어떤 정치인이나 규제 기관도 함부로 건들지 못합니다. 일론 머스크에게 가장 강력한 정치적 방패가 생기는 거죠. 기술적으로도 경쟁사들을 압도하고 있는데요. 스페이스X가 차세대 로켓 엔진인 랩터3를 공개했는데요. 이건 항공우주공학의 상식을 파괴하는 수준이라고 해요. 기존 엔진보다 출력은 2배 세졌는데 가격은 4분의 1로 줄였고 무게도 확 뺐습니다. 특히 엔진 열을 식히는 무거운 보호막인 그 히트 실드를 아예 없애버리는 미친 기술력을 보여줬습니다. 이 엔진 덕분에 로켓 무게를 43톤이나 줄였는데요. 그만큼 화물을 더 실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이 괴물 엔진을 단 스타쉽 버전 3가 2026년 초에 우주로 날아오른다고 합니다. 결국 종합해보면요. 2026년이 정말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아요. 머스크의 모든 사업이 이제 실험을 끝내고 현실로 쏟아져 나오는 그 시점, 우리 장기 투자자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이 흐름을 꽉 잡고 가야겠어요.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전해드린 소식에 대해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장기 투자하는 바더 장투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